대한민국의 생생한 이야기 생톡. 오늘은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저희 생톡 처음 오셨으니까 네. 카메라 보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하실까요? 네.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너무 예쁘게 이렇게 손인사를 예쁜 척. 해주셔서 미모가 워낙 뛰어나신데 오늘은 또 우리 위원장님 의정활동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책임지고 계신데요. 네. 의정활동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어떤 거세요? 네, 제가 이제 작년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저는 문화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가치를 좀 실현해 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문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어떤 특정 계층 이런 사람들이 향유하고 또 참여하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시민 누구나 다 원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문화민주주의란 표현 사실 처음 듣는데 굉장히 그러세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 문화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식 가지고 추진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2020년도에 그 코로나 그쵸. 팬데믹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일 수가 없게 문화를 또 향유해야 되고 문화를 널리 또 전파해야 되고 어쨌든 서울시의 정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딱 하나, 일단 효율성을 높이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또 네. 간단한 시간으로 또 최대의 효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전시 행정, 그리고 많은 어떤 축제, 네.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네. 누구나 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또 누구나 다 누리고 싶은 사람이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조금 더 방향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사회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네. 위원장님 또 그 팬데믹 시기 이후를 발맞춰서 나갈 계획을 하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 문화, 관광, 체육 굉장히 많은 것을 소관하고 계세요. 미래 정책으로는 어떤 걸 보고 계실까요? 이제 뭐 문화든 체육이든 관광이든 간에 사실 이것이 기본적인 삶의 뭐 의식주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그거는 그냥 뭐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문화하고 그리고 또 산업하고를 별개로 담당 부서가 완전 다릅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것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면서 그것을 또 산업부로도 발전시키고.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K-팝 같은 경우는 산업으로, 예를 들어서 고전 클래식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로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통합이 안 돼 있어서 일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이상 경제실이 아니라 우리 문화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을 좀 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왜 이게 따로 떨어져 있었을까 좀 의문스럽기도 한데 앞으로 또 위원장님이 문화체육산업 발전을 위해서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셔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남자, 여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은 2명 이상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우리는 지금 0.72명이에요. 네. 게다가 서울은 그거보다 더 낮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네. 어떤 뭐 양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수반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임산부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존엄하게 좀 그들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산부를 위한 정책도 꼭 그 한 명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 김경 위원장님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강서 주민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지역구 얘기도 한번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강서구가 좀 노후주택 정비 사업이 뜨거운 이슈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지역은 특히 이제 원도심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아요. 다행히도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한 공주복,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돼서 네. 지금 한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5,60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럼 교통량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겠네. 네. 이제 이런 게 약간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전 심의에서 약간 보류가 된 상태인데요. 아마 그것도 올해 잘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해서 통과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저 위쪽에 화곡 8동 쪽에도 네. 또 민간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더욱더 더 쾌적한 네. 그런 공간이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택 문제 잘 해결하려는 노력 보여주고 계시니까 우리 또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흐뭇한 미소 지으실 것 네,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차분하게 잘하세요. 알고 네. 봤더니 우리 위원장님은 25년간 교수직에 계셨다고 하던데 네. 어떠세요? 정치를 해보니까 교수직이랑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이 정치를 한 게 벌써 한 7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는 휴직을 한 상태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공통점이 많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일단 뭐 사회를 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 소통. 네네. 내가 알고 있다고 막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뭐 조례라든지 입법 활동을 할 때 또 그들에게 다시 잘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소통 능력이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로는 정치인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었을 때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전에는 많이 달라서 나 좀 너무 이게 초보자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잘하지? 네.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해 보니까 이렇게 다 접목이 되는구나. 조금 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엔 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던 분야에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네요. 네네. 현재 7년 차시지만 아직 조금 더 달성하고 싶은 것들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향후의 목표점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UN 발표 보면 우리나라 행복지수 너무 낮다, 최하위다, 뭐 이런 이제 통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정말 선진 경제 같은 경우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왜 도대체 행복지수는 이렇게 낮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민주주의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행복지수가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길 잘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김경 위원장님과 얘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사실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코너 애창곡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애창곡이라기보다도 네. 요즘에 좀 이 노래 좀 부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예전부터 김광석은 워낙 좋아했지만 네. 김광석 중에서도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일어나란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이제 한동안 되게 좀 어렵고 마음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일단락 마무리가 됐고 다시 이제 일어나서 조금 더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네. 김광석의 일어나라고 하는 노래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노래를 가져오셨어요. 짧게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너무 멋있어요. 가사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이렇게 김경 위원장님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시민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오늘 햇살도 아주 밝은데요. 여러분 힘내시고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시민 화이팅!